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방문 밖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아, 문 좀 열어줄래?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명절 준비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정아, 우리가 이걸 다시 읽어봤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가족을 위해 준비했더구나. 시누이가 울먹이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언니, 지은이 아들 견과류 알레르기 조심. 지은이 남편 해물 못 먹음. 지은이 명절 때 피곤해하니 일찍 보내드리기. 나는 언니가 당연히 하는 줄만 알았어요. 아니,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언니가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를 신경 쓰셨는지. 시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는 준호 좋아하는 갈비찜 양념 비율, 준호 감기 걸렸을 때 먹을 음식.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거, 시어머니가 노트 중간 페이지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1995년 첫 명절. 시어머니께 맛있다는 소리 듣고 싶다. 열심히 하자. 1996년. 올해도 못 들었다. 내년엔 꼭. 1997년. 여전히 못 들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0년, 20년, 30년 내내 너는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구나. 그런데 나는 단 한 번도 맛있다, 고맙다 말을 안 했어.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30년 동안 너를 외롭게 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며느리였을 때 힘들었어. 시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그런데 왜 너한테는 그렇게 못했을까? 어머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고마워. 30년 동안 우리 가족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그 순간 30년간 쌓였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도 미안해. 나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어. 당신이 혼자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엄마와 당신 사이에서 비겁하게 도망쳤어. 남편으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실격이었어. 남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 아니, 달라질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달라질게. 약속해. 시누이도 제 앞에 섰습니다. 언니, 저도요. 저는 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딸이니까 편하게 와도 되고, 언니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은아, 이제 알았어요. 언니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다는 거. 언니도 쉬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요. 세 사람이 모두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정아,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딸이 되어줄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들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함께요.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진짜 가족처럼요.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명절 준비는 우리가 다 같이 할 거야.
시어머니가 선언하셨습니다. 나도 도울 거고, 준호도 도울 거고, 지은이도 도울 거야. 수정이 너는 감독만 해. 감독이요? 응. 30년 경력의 전문가잖아. 우리한테 가르쳐줘. 대신 힘든 일은 우리가 할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아,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 당신을 제일 먼저 생각할게. 엄마도 소중하지만 당신이 제일 소중해. 오빠. 진우이가 놀라 소리쳤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준호 말이 맞아. 아들은 이제 아내를 먼저 생각해야 해. 그게 진짜 효도야.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수정아, 이제 내 인생 살아.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어머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제대로 된 가족 해보자. 그 말에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요. 8챕터 결말 새로운 명절. 진짜 가족. 다음 해 설날. 수정아, 이 감자 이렇게 썰면 돼?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조금만 더 얇게 썰어주세요. 저는 거실에서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정도 익으면 뒤집으면 돼.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요. 가장자리가 바삭해져야 해요. 언니, 이 나물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진우이가 나물을 무치며 물었습니다. 한번 맛봐보세요. 조금 싱거우면 소금 한 꼬집만 더요. 명절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엌에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자를 썰고 남편이 전을 부치고 시누이가 나물을 무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달라졌구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 엄마다. 친정엄마가 오셨습니다. 문을 열자 엄마는 제 얼굴을 먼저 살폈습니다. 괜찮아? 무리하지 않았어? 엄마,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들 알아서 하고 있어요. 정말? 엄마는 부엌을 보시고는 놀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들고 계셨으니까요. 사돈 어른? 사돈. 어서 와요. 우리 같이 음식 만들어요. 아니, 제가요? 당연하죠. 우리 이제 명절은 같이 준비하기로 했어요. 사돈도 힘 좀 보태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잘 됐구나. 엄마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오후가 되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상에는 모두가 함께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건배. 남편이 잔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수정이한테 건배하자. 30년 동안 고생한 우리 집사람한테.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아, 올해 음식 정말 맛있다. 제가 한 게 거의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가르쳐줘서 우리가 할 수 있었어. 고마워. 고마워. 그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늦었지만 이제는 내가 우리 진짜 딸이야. 어머니, 사랑해. 우리 딸.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듣고 싶었던 말.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나도 고마워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시누이도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 앞으로 매 명절마다 올게요.
그리고 언니 도와드릴게요. 약속해요. 고마워, 지은아. 온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명절 준비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치고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2025년 설날,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했다. 시어머니가 맛있다고 하셨다. 남편이 고맙다고 했다. 시누이가 도와줬다. 친정엄마도 함께 웃으셨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이 행복했다. 이제 알았다. 가족이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 가족, 새로운 시작. 노트를 덮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눈, 마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처럼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함께 웃고 있었고 남편과 시누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저는 그들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수정아, 어디 갔었어? 우리 같이 윷놀이 하자. 네, 어머니. 지금 갈게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가족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이 정말 명절 같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오늘도 내일도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고 와서 여러분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음식은 누가 만들어? 쓰러진 며느리를 보며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말이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들것을 들고 들어오는 순간에도 남편은 멍하니 서 있기만 했고 시누이는 어떻게 명절 음식은 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명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러지자 그들이 걱정한 건 저희 건강이 아니라 명절상에 올릴 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내일도 인생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추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그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시집 와서 처음 맞이한 명절부터 써온 명절 준비 노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물에 참기름을 많이 넣으면 안 드시고 남편은 동태전을 싫어하며 시누이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조카는 매운 음식을 못 먹고 작년부터 시댁에 합류한 조카 며느리는 채식을 선호합니다. 노트를 넘길 때마다 해마다 늘어나는 식구 수와 함께 복잡해지는 준비 목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정아, 올해도 내가 다 준비할 수 있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언제나처럼 대답했습니다. 30년간 해온 대답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가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높고 파란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왠지 무거웠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장을 보러 나가는 길, 시장 입구에서 친정엄마를 마주쳤습니다. 수정아, 얼굴이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괜찮아요, 엄마. 요즘 날씨가 선선해져서 그래요. 명절 준비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시댁에 미리 말해서 분담을. 엄마, 나 이제 익숙해요. 30년이나 했는걸요. 저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제 손만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장본 재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정말이지, 30년이 지나도 변하는 건 하나도 없네. 명절 준비 노트의 마지막 장을 펼쳤을 때, 문득 펜을 들게 됐습니다. 제 손은 저도 모르게 한 줄을 적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왜 그런 글을 썼는지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30년간 해온 것처럼요. 부엌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불렀습니다. 여보, 올해도 잘 부탁해. 우리 엄마가 당신 음식 솜씨 칭찬 많이 하시더라. 칭찬이라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기시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응, 알았어. 그렇게 29번째 추석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른 채로요. 추석 당일 새벽 4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의 시작 시간을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오늘 피곤한 사람은 나 하나니까.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하나씩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나물 5가지, 동그랑땡, 전 6종류, 식혜, 송편.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어지러움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아, 어젯밤 혈압약 먹는 걸 깜빡했나. 하지만 지금 약을 먹으러 가면 준비가 늦어집니다. 시댁 식구들은 12시에 도착하기로 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오, 벌써 이렇게 많이 했어? 역시 당신이야. 남편은 제 이마에 맺힌 땀은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완성된 음식들만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나 샤워하고 올게. 우리 엄마 오시기 전에 좀 쉬어. 쉬라고요? 아직 반도 안 끝났는데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도착했습니다. 어머, 수정이 아직도 전 부치고 있어? 좀 서두르지 그래. 시어머니의 첫 마디였습니다. 고생했다 나 수고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시누이 지은이 물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방금 한 네일아트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그래? 그럼 나는 거실에서 TV나 볼게요. 언니가 다 알아서 잘하시니까. 정말이지. 이 대화는 30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8시간째 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마지막 전을 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아, 얼굴이 왜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괜찮습니? 그 순간 제 손에서 뒤집개가 떨어졌고 저는 그대로 부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순간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머, 큰일 났네. 음식은 누가 만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누이의 당황한 목소리. 여보, 괜찮아? 정신 차려. 남편의 목소리는 들렸지만 누군가 119에 전화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결국 나는 이 집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코에는 산소 마스크가 걸려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어디 계세요? 보호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실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아까 남편분이 잠깐 계셨는데 급한 일이 있다고 나가셨어요.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간호사의 말이 멀게 들렸습니다. 급한 일이요? 명절 음식 준비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까요?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깼어? 남편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함보다 난처함이 먼저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의사 선생님이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래. 혈압도 높고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거래. 그래서 집은? 물어봐서는 안 될 질문이었지만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 엄마가 음식을 다 태워버렸어. 온 집안이 난리야. 빨리 퇴원해서 처리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30년간 쌓아왔던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남편이 걱정하는 건 태워진 음식이었습니다. 당신도 조심하지 그랬어. 명절 때마다 무리하니까 이런 거 아니야? 무리요? 제가 무리를 한 게 아니라 무리를 해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나 먼저 가볼게. 우리 엄마가 계속 전화하시거든. 퇴원 절차는 내가 나중에 와서 할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가족들이 함께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부부, 부모님을 모시고 산책하는 자식들. 정말이지. 나는 가족이 있기는 한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단 한 명, 진짜 제 편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정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나 병원이야. 뭐? 무슨 병원? 어디야? 무슨 일이야? 명절 준비하다가 쓰러졌어.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소 보내. 엄마가 지금 간다. 엄마, 괜찮아. 괜찮으니까 오지 마. 야, 이수정. 너 지금 괜찮은 게 어딨어? 당장 주소 보내. 엄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제 처지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1시간 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친정엄마 영희였습니다. 엄마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수정아. 엄마의 손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엄마. 나 아무 말 안 해도 돼. 엄마가 다 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물으셨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어딨어? 집에 있어요. 너 혼자 병원에 있었다는 거야?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소 알려줘. 시댁 주소. 엄마, 그냥 있어요. 괜찮아요. 이수정, 너는 괜찮을지 몰라도 엄마는 안 괜찮아. 주소 당장 알려줘. 엄마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참아왔던 무언가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엄마가 다녀올게. 여기서 푹 쉬어. 엄마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전쟁터로 향하는 전사 같았습니다. 30분 후 시댁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엄마는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거기 계세요? 문이 열리고 시누이 지은이 나왔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이세요? 웬일이세요? 수정이 남편 어디 있어요? 오빠는 지금 음식 태운 거 처리하느라. 잠깐만요. 엄마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지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순자가 앉아 있었고 남편 준호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그리고 사위, 우리 딸 지금 병원에 혼자 누워 있어요. 그건 저희도 바빠서.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엄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바빠요? 사람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음식 태운 게 더 급한 일이에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내 딸이 18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명절 준비하다가 쓰러진 거 아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돈, 진정하세요. 우리도... 시어머니가 나섰지만 엄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내 딸이 30년 동안 이 집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당연해요? 혼자서요?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요? 엄마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돈 어른도 며느리 사셨죠? 그때 혼자 다 하셨어요? 그건 나도 힘들었지만 그럼 왜 우리 딸한테는 똑같이 시키세요? 사돈 어른이 힘들었으면 우리 딸은 안 힘들 것 같아요. 엄마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위, 당신은 남편이에요. 아들이에요. 저는 당신 아내가 쓰러졌는데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아내예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딸이 이 집에서 30년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 수고했다 소리 들어봤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음식 걱정이나 하고 앉아 있는 게 가족이에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며느리 살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내가 아프면 걱정해 주셨어요. 음식 걱정 안 하셨어요. 사돈, 우리 딸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게 해요. 사람이에요. 사람. 로봇이 아니라고요. 엄마의 외침에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시어머니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다음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모두 침대 옆에 섰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을 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수정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짧은 사과였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남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저도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시누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쌓인 상처가 한순간의 사과로 지워질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습관처럼 괜찮다였습니다. 그때 엄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희들 봐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 그것은 제가 30년간 써온 명절 준비 노트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노트를 펼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첫 명절. 시어머님은 나물에 참기름 많이 넣으면 드시지 않음. 남편은 동태전 싫어함. 시아버님은 갈비찜 좋아하심. 1998년 시누이 결혼. 시누이 남편은 해물 알레르기. 조카 일 태어남. 이유식 준비 추가. 2005년
조카 이태어남. 명절 준비 음식 15가지에서 20가지로 증가. 엄마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15년 조카들 결혼. 조카 며느리 잃은 채식주의자. 조카 며느리 이는 맵지 않은 음식 선호. 준비 음식 25가지로 증가. 2020년 고혈압 진단받음. 하지만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음. 명절 준비하며 어지러움 자주 느낌.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당신 고혈압이었어? 5년 전부터요. 왜 말을 안 했어?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2022년 명절 준비 중 가슴 통증. 병원 가고 싶었지만 음식 준비가 우선. 참음. 2023년 작년 명절 준비 후 3일간 몸져누움. 시어머니 말씀, 요즘 체력이 약해졌네. 그 말에 가슴 아팠음. 시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2024년 올해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쓴 한 줄. 엄마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병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이 노트를 빼앗듯이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의 기록.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가족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순간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 적힌 건강 악화 메모들. 이수정. 당신. 왜 이걸 말 안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어차피 명절은 와요. 누군가는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도왔을 거잖아. 정말요? 3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먼저 도와주겠다고 하셨나요? 제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노트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구나. 어머니. 아니야. 변명하지 마. 나도 며느리였어. 힘들었어. 그런데 나는 왜 너한테 똑같이 한 거지? 시어머니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수정아. 정말 미안하다. 며칠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운전하면서 계속 제 눈치를 받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와 계셨습니다. 수정아, 들어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죽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끓였어. 맛은 없을 거야. 그래도 먹어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위해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죽을 한 숟갈 떠먹는데 시누이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언니가 좋아하실 만한 거로요. 시누이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이러면 뭐해? 30년은 어디 가는데. 속마음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정아, 앞으로는 명절 준비 우리가 다 할게. 넌 쉬기만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했던 일들. 이제 와서 우리가 할게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왜 진작 그러지 않았을까? 왜 내가 쓰러지고 나서야?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들어가도 돼? 응. 남편이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고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아니면 모른 척 했던 거예요?
그게 매년 명절마다 저 혼자 준비하는 거 정말 몰랐어요. 알았지. 하지만 뭐예요? 당신이 알아서 잘하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 당연하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아프고 힘들고 인정받고 싶어요.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 수고했다 들어보고 싶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30년이 돌아와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요, 매년 명절마다 혼자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새벽에 혼자 일하면서요. 그런데 당신들은 거실에서 TV 보면서 웃고 있었죠. 수정아, 시어머니는 다른 집 며느리 자랑만 하고 시누이는 빈손으로 와서 흠만 잡고 당신은 엄마 말씀 잘 들어라고만 하고 30년간 참았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러졌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음식은 누가 만들어? 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음식 걱정이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제 못하겠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이제 달라질 거잖아. 달라진다고요? 정말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내년 명절 때도, 그 다음 명절 때도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면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달라질 거야.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방문을 닫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수정아, 할 말이 있어. 거실에는 시어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앉아봐.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며느리였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전 나도 너처럼 혼자 명절 준비했어. 혼자 울기도 했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배웠거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너한테도 똑같이 한 거야. 내가 힘들었으면서 왜 너한테는 똑같이 시켰을까?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거 알아. 하지만 용서해줘. 이 늙은이가 너무 어리석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30년의 세월을요? 시간을 줘.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방문 밖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아, 문 좀 열어줄래?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명절 준비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정아, 우리가 이걸 다시 읽어봤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가족을 위해 준비했더구나. 시누이가 울먹이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언니, 지은이 아들 견과류 알레르기 조심. 지은이 남편 해물 못 먹음. 지은이 명절 때 피곤해하니 일찍 보내드리기. 나는 언니가 당연히 하는 줄만 알았어요. 아니,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언니가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를 신경 쓰셨는지. 시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는 준호 좋아하는 갈비찜 양념 비율,
준호 감기 걸렸을 때 먹을 음식,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거, 시어머니가 노트 중간 페이지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1995년 첫 명절. 시어머니께 맛있다는 소리 듣고 싶다. 열심히 하자. 1996년. 올해도 못 들었다. 내년엔 꼭. 1997년. 여전히 못 들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0년, 20년, 30년 내내 너는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구나. 그런데 나는 단 한 번도 맛있다, 고맙다 말을 안 했어.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30년 동안 너를 외롭게 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며느리였을 때 힘들었어. 시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그런데 왜 너한테는 그렇게 못했을까? 어머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고마워. 30년 동안 우리 가족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그 순간 30년간 쌓였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도 미안해. 나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어. 당신이 혼자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엄마와 당신 사이에서 비겁하게 도망쳤어. 남편으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실격이었어. 남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 아니, 달라질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달라질게. 약속해. 신우이도 제 앞에 섰습니다. 언니, 저도요. 저는 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딸이니까 편하게 와도 되고, 언니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은아, 이제 알았어요. 언니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다는 거. 언니도 쉬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요. 세 사람이 모두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정아,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딸이 되어줄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들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함께요.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진짜 가족처럼요.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명절 준비는 우리가 다 같이 할 거야. 시어머니가 선언하셨습니다. 나도 도울 거고, 준호도 도울 거고, 지은이도 도울 거야. 수정이 너는 감독만 해. 감독이요? 응. 30년 경력의 전문가잖아. 우리한테 가르쳐줘. 대신 힘든 일은 우리가 할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아,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 당신을 제일 먼저 생각할게. 엄마도 소중하지만 당신이 제일 소중해. 오빠. 진우이가 놀라 소리쳤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준호 말이 맞아. 아들은 이제 아내를 먼저 생각해야 해. 그게 진짜 효도야.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수정아, 이제 내 인생 살아.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어머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제대로 된 가족 해보자. 그 말에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요. 8챕터 결말 새로운 명절. 진짜 가족. 다음 해 설날. 수정아, 이 감자 이렇게 썰면 돼?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조금만 더 얇게 썰어주세요. 저는 거실에서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정도 익으면 뒤집으면 돼.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요. 가장자리가 바삭해져야 해요. 언니, 이 나물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신우이가 나물을 무치며 물었습니다. 한번 맛봐 보세요. 조금 싱거우면 소금 한 꼬집만 더요. 명절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엌에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자를 썰고 남편이 전을 부치고 시누이가 나물을 무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달라졌구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 엄마다. 친정엄마가 오셨습니다. 문을 열자 엄마는 제 얼굴을 먼저 살폈습니다. 괜찮아? 무리하지 않았어? 엄마,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들 알아서 하고 있어요. 정말? 엄마는 부엌을 보시고는 놀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들고 계셨으니까요. 사돈 어른? 사돈. 어서 와요. 우리 같이 음식 만들어요. 아니, 제가요? 당연하죠. 우리 이제 명절은 같이 준비하기로 했어요. 사돈도 힘 좀 보태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잘 됐구나. 엄마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오후가 되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상에는 모두가 함께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건배. 남편이 잔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수정이한테 건배하자. 30년 동안 고생한 우리 집사람한테.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아, 올해 음식 정말 맛있다. 제가 한 게 거의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가르쳐줘서 우리가 할 수 있었어. 고마워. 고마워. 그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늦었지만 이제는 내가 우리 진짜 딸이야. 어머니, 사랑해. 우리 딸.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듣고 싶었던 말.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나도 고마워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시누이도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 앞으로 매 명절마다 올게요. 그리고 언니 도와드릴게요. 약속해요. 고마워, 지은아. 온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명절 준비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치고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2025년 설날,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했다. 시어머니가 맛있다고 하셨다. 남편이 고맙다고 했다. 시누이가 도와줬다. 친정엄마도 함께 웃으셨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이 행복했다. 이제 알았다. 가족이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 가족, 새로운 시작. 노트를 덮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눈. 마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처럼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함께 웃고 있었고 남편과 시누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저는 그들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수정아, 어디 갔었어? 우리 같이 윷놀이 하자. 네, 어머니. 지금 갈게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가족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이 정말 명절 같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오늘도 내일도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고 와서 여러분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